새벽 5시 김수진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런 새벽 일과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친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시아버지 박정호의 방이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셨나요? 문을 살짝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수진아. 들어와. 박정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하게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아버지는 이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장했던 분인데 요즘 들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져 보였죠.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주 3회씩 받아야 하는 투석 치료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죠? 수지는 시아버지의 옷을 정성스럽게 챙겨드리며 물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늙은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위한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영양사 친구에게 물어가며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염분은 최소한으로, 단백질은 적당히, 칼륨이 적은 재료들로만 골라서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 이미선에게도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 그런데 민수는 또 어디 갔나? 이미선이 둘러보며 물었어요. 어젯밤에 늦게 들어와서 아직 못 일어났나 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남편 박민수는 요즘 들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 일정이나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수진이 모든 걸 알아서 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어요. 우리 민수가 워낙 일에만 파묻혀 사니까. 미안해, 수진아.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이미선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아들을 감싸는 마음도 숨길 수 없었어요. 8시가 되어서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차에 태웠어요. 투석센터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수진아,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차 안에서 박정호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빨리 좋아지시기만 하면 되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투석을 받는 4시간 동안 수진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루함을 달래드렸죠. 가끔 시아버지가 잠이 들면 수지는 조용히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김수진 보호자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잠깐 상담하자고 하시는데요. 상담실에서 만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환자분의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장 이식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식을 받으시면 완전히 나아지는 건가요? 네, 적합한 공여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훨씬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서 적합한 분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민수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장 이식?
그런 위험한 수술을 왜 해야 돼? 민수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 우리라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회사 일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해.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확고히 정해져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죠.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시아버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박정호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젯밤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욱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늙은이가 이렇게 짐만 되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지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신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 소리야? 그런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해? 아버지,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혼자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는 말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민수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제가 아팠을 때도 항상 저희 편에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수진아, 박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신장 하나 정도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신장 이식 없이는.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이미선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아. 그런 큰 수술을 어떻게 해. 어머니도 제 마음 아시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미선은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하지만 너도 위험하잖아.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젊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고요.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죠. 정말 괜찮겠냐?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건강해지신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그때 민수가 늦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온 가족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죠. 신장 이식 이야기하고 있어. 이미선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순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순서를 기다리다가는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증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뭐, 네가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해?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났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정말 괜찮다면야.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정호는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동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맙다.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냐. 박정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내 친딸 같다. 박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일평생 남자답게 살아온 분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죠. 아버지.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정말 고맙다, 수진아. 이미선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며느리의 희생정신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인 민수가 이런 상황에서 무관심한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죠. 그날 오후 수진은 혼자 병원에 가서 신장이식을 위한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료진들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다는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간호사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수진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내 친딸 같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무서움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신장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진과 박정호 모두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수술 후 2주일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죠.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박정호는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복부 절개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한 활동은 할 수 없었죠. 수진아, 무리하지 마.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넌 푹 쉬어. 이미선은 며느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술이 잘 끝났다며 안도했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냉담해져 갔죠. 민수야, 수진이가 아직 많이 아픈데 좀 더 신경 써줘라. 박정우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알았어요.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을 돌보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화를 받을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급한 회사 일이 있다며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 늦을 거야. 민수는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골프요? 언제부터 골프를 치셨어요? 요즘 회사에서 필요해서. 그럼 다녀올게.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민수가 골프에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집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가족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민수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수진은 복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었죠.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수진이 거실로 나가서 물었습니다. 아, 응. 회사에서 먹었어.
민수는 수진을 스쳐 지나가려 했는데 그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수진이 평소에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진하고 달콤한 향이었죠.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난 피곤해서 먼저 잘게. 민수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간 거야? 박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죠. 그런데 다음 날 수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의 회사 동료 아내와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진 씨, 민수 씨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온다던데요? 저희 남편이 그러던데.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출장이라고 했는데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죠.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왜 그래? 회사 일로. 회사에 안 나갔다면서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 아니야, 정확히는 내가 수술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였어. 제가 아버지 신장이식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것 같아. 감정도 식었고, 감정이 식었다고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신장까지 떼어준 마당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야. 내가 아버지한테 잘한 건 인정하지만 별개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와. 수진아, 소리 좀 낮춰. 부모님 깨실까봐.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알기는 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수진아, 이혼하자. 나 정말 그 사람 사랑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준 마당에 남편에게서 돌아온 건 냉혹한 배신이었죠.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이런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잔혹했어요.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울음소리는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신장까지 내준 남편에게서 받은 건 차가운 배신이었죠. 무슨 일이야? 박정우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수진아,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박정우는 며느리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그때 민수의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나와서는 아버지와 마주쳤죠.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너 수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게 저희 개인적인 문제라서. 민수는 얼버무렸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내 며느리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박정호는 점점 화가 났어요. 수지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것까지요. 뭐라고? 박정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이런 일이? 내 아내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내줬는데 너야말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박정호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소란 소리에 이미선도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우리 민수가 수진한테. 박정호가 설명하려 하자 민수가 먼저 말을 가로챘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박정호만큼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수진이가 나를 위해서 신장까지 줬는데 이 자식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하자고 한다는 거야. 박정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미선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아들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부부 사이 일은 복잡한 거 아니야? 복잡하다고? 지금 무슨 소리야? 박정호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진정해. 민수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야. 이미선은 여전히 아들 편을 들었어요. 이유라고? 무슨 이유가 있다고 은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은인이라니. 가족끼리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미선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박정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자기 몸을 깎아서 남을 살린 게 당연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민수가 평생 수진이한테 매여 살아야 해?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이미선은 뻔뻔하게 아들을 옹호했어요. 남자는 원래 그래. 정말 내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모셨는데 결국 친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억지로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미선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감정이라고요? 제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감정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타이밍이 안 좋았지만 이미선은 여전히 아들을 감쌌어요.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박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보, 왜 나한테 화를 내?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현실적인 거야? 박정우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 싸우세요. 이건 저희 문제니까. 내 문제라고? 내가 혼자 산 줄 알아? 온 가족이 널 위해서 얼마나. 박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불행하다고? 내가 불행해? 박정우는 아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살렸는 줄 알아? 아버지,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지만이 어디 있어. 박정호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자기 몸을 깎아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미선은 남편이 아들에게 화를 내자 더욱 민수를 감쌌어요. 여보, 민수한테 그렇게 화내지 마. 애도 힘들 거야. 애가 힘들다고? 수진이는 안 힘들어? 박정우는 아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야 수진이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혼은 양쪽이 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쪽이 원한다고? 지금 수진이가 원하는 것 같아 보여. 수진은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었죠. 그날 밤 박정우와 이미선은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박정호에게는 의리와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이미선에게는 친아들이 전부였거든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박정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위해 신장까지 내준 마당에 아들이 이런 식으로 배은망덕하게 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내 이미선까지 아들 편만 드는 모습에 실망감이 컸죠. 어느 날 오후 박정호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녔어요.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가 궁금하신가요? 혹시 아버님 혈액형이 AB형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AB형이신가요? 가족력 조사할 때 필요해서요. 의사가 무심코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 민수는 O형이에요. 박정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럼 부인분은 어떤 혈액형이세요? 제 아내는 A형입니다. 의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정우가 의아해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유전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의사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박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우는 계속 의사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혈액형을 물어보고는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수진아, 너 혈액형이 뭐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저는 A형이에요. 왜요? 그럼 너는 나한테 신장 이식해줄 수 있었던 거고, 민수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수진도 그때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민수는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O형이라고. 박정호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죠. 수진아, 혹시 인터넷으로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 네, 잠깐만요. 수진은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뭐가 나왔어? AB형 부모님과 A형 부모님 사이에서는 O형 아이가 나올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여기 유전 법칙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AB형이시고 어머니가 A형이시면 아이는 A형이나 B형만 나올 수 있대요. O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박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민수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박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왜 자신과 닮지 않았는지, 왜 정이 없어 보였는지, 왜 이미선이 그렇게 민수만 편드는지. 수진아, 정말 확실한 거야?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학적으로는 확실해요. 하지만 정말 확인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박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실 거예요? 해야지. 이런 의심을 안고는 살 수 없어. 수지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도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황이라 더욱 공감이 갔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서 몰래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박정호는 이미선과 민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혈액형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이미선이 물었어요. 아, 그냥. 병원에서 혈액형 이야기 나와서. 박정호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혈액형이 뭐가 중요해? 박정호는 아내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어요. 뭔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의 도움으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먼저 결과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박정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에요. 박정호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형으로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정말 그렇구나. 박정호의 목소리가 쉬어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35년을 속고 살았구나. 박정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친아들로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수진은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도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황이었지만 시아버지의 상처는 더욱 깊어 보였죠.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차갑게 굴었구나. 핏줄이 아니니까. 박정호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미선이 왜 그렇게 민수만 편드는지, 민수가 왜 자신에게 정이 없는지 모든 게 설명되었죠. 그럼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걸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 본인이 바람피운 건데 모를 리가 있어? 박정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35년 가까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아, 너만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줬구나. 박정호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 왜 이미선이 그렇게 민수만 편드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박정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평생 속이고 살아온 아내와 자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도 아들 행세를 하며 며느리까지 배신한 민수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죠. 수진아, 이제 우리가 당한 걸 그대로 되돌려줄 때가 온 것 같아.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박정호와 수진은 며칠 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미성과 민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곳이 있을까? 어느 날 오후 박정호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근처 공원으로 산책 나가실래요?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시아버지의 건강을 챙겨서 너무 멀리 가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죠. 수진아, 나는 이제 결심했어. 박정우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시아버지는 40년 가까이 속고 살아온 거였으니까요. 아버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선 내 재산부터 정리할 거야. 지금까지는 민수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는데 박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우스운 일이지. 남의 자식한테 내 재산을 다 줄 뻔했으니 말이야. 수지는 시아버지의 말이 충분히 이해됐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아니야, 수진아.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 너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던 거야. 박정우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봐.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살려줬어? 자기 몸을 깎아서 나를 살려준 게 누구야? 박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하다고? 아들이라는 놈은 뭘 했어? 아내와 아버지가 수술받는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어요. 아직도 민수의 배신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우리 둘이 손잡자. 그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주자. 박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내 재산부터 정리할 거야. 집도, 적금도, 보험금도 모든 걸 내 명의로 바꿀 거야.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머니와 민수가. 어머니? 40년을 나를 속인 여자가 어떤 어머니야? 박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애초에 내 아들도 아니잖아. 수지는 시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남편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죠. 아버지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도울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박정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네,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군. 박정우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해야죠.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해. 다음 주부터 박정우는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에 들어갔어요. 수진과 함께 은행을 다니며 계좌를 정리하고 부동산 등기를 수진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죠. 며칠 후 박정우는 수진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넸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집 문서도 내일이면 내 이름으로 바뀔 거고. 아버지, 이렇게 큰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지. 넌 내 진짜 딸이야.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친딸보다 더 못할 게 없어. 내가 죽어갈 때 자기 몸까지 내준 게 누구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시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니까 고마웠죠.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가 좋아요. 나도야, 수진아. 넌 정말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단단한 동맹을 만들었어요. 이제 민수와 이미선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거였죠. 수진아, 이제 2단계를 시작해야겠어.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2단계요?
그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민수가 바람 피우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가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출까요? 그건 내가 도와줘야겠어. 민수 동선을 파악해서 적절한 때를 잡는 거야. 수지는 이제 완전히 시아버지와 한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을 진짜 딸처럼 아껴주는 시아버지와 함께 마땅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죠. 아버지, 저희가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걸 고스란히 되돌려 줄 거야. 박정우와 수진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수진 명의로 변경되고 이제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박정우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준비는 다 끝났어요. 수진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평소처럼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소영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이미선은 동네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나간 상태였어요. 이제 시작해볼까? 박정우는 수진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집 관리사무소에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집세 소유주 김수진입니다. 오늘부터 이미선 씨는 이 집에 거주할 권한이 없으니까 출입을 제한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수진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전화는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 건물주에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제가 보증 서준 임대차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당장 명도해 주세요. 건물주도 놀랐지만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박정우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보증인 철회 조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은행 계좌들도 정리해야겠어. 박정우는 수진과 함께 모든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민수와 이미선 명의의 카드들도 모두 사용 정지시켰어요.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이 차단된 거였죠. 오후 5시쯤 이미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출입문에서 막혔어요. 왜 문이 안 열리지? 이미선은 당황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나온 경비원이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집주인 김수진 씨께서 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셔서.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김수진이요? 이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김수진 씨 명의더라고요. 이미선은 급히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보, 수진아, 문 좀 열어줘. 박정우가 문을 열었어요.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다니? 내 집인데. 이미선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 이 집은 이제 수진이 집이야. 박정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이미선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박정우가 막았어요. 갑자기라고? 40년 동안 나를 속인 내가 갑자기라는 소리를 해? 속였다니? 무슨? 민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어. 박정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DNA 검사 받았어. 확실히 확인했고. 여보,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이미선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박정우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설명? 40년을 속인 걸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해? 그때 민수도 집에 돌아왔어요. 한소영과 함께 왔는데 집 앞에서 어머니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 이미선은 울먹였습니다. 민수와 한소영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집도 사업체도 모든 재산이 다 수진이 명의로 바뀌었대. 한소영은 그 말을 듣고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민수는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박정우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내 진짜 아버지나 찾아가라. 더 이상 내 집에서 아들 행세하지 마.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너희가 수진한테 한 집보다는 양반이야. 한소영은 상황 파악이 끝나자 민수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민수야, 그럼 너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라는 거야? 소영아, 잠깐만. 상황을 정리하면 민수는 한소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한소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한소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민수는 절망적으로 매달렸어요. 기다려? 뭘 기다려? 집도 없고 사업도 없는 남자를? 한소영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잖아. 사랑? 나는 처음부터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이 뭐야? 한소영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이미선이 한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영 씨, 우리 민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떠나면. 아줌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도와드린 것 같아요. 한소영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떠나갔어요. 소영아, 소영아. 민수가 뒤쫓아갔지만 한소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와 이미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고 사업체도 빼앗기고 심지어 사랑한다던 여자에게까지 버림받은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이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의 파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정우와 수진의 복수는 더 정교하고 잔인하게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집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당한 배신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죠. 박정우와 수진의 완벽한 복수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부녀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아침 컨디션 어떠세요? 수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 신장이식 받은 후로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건 처음이야. 박정우는 기지개를 켜며 대답했어요. 신장이식 수술 이후 꾸준한 관리와 안정된 마음 덕분에 박정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투석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얼굴색도 훨씬 생기가 돌았어요. 그럼 오늘도 공원에 산책 나가실까요? 그럼 날씨도 좋고. 참, 오늘은 그 새로 생긴 카페에도 가보자. 박정우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박정우는 새로운 취미를 많이 만들었어요.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게이트볼도 하고 심지어 컴퓨터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병으로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 덕분에 말이야. 박정우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예전에는 박정우가 몸이 약해서 멀리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1시간씩 걸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죠. 아버지, 저 앞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수진이 멀리서 손을 흔드는 어르신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게이트볼 연습 있는 날이네. 박정우는 기뻐하며 그분들에게 다가갔어요. 박 회장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박정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우리 수진이가 잘 챙겨줘서 말이에요. 박정우는 수진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요즘 이런 자식 찾기 힘든데. 수진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친딸처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았죠. 게이트볼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우가 말했어요. 수진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생각해야 해. 제 인생요? 그래,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다시 시작해야지. 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 박정우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되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 해. 사실 수진도 요즘 새로운 만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혼 수속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만약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뭘 걱정해? 나는 언제든지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박정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근황을 나누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뭔가 좋은 일 있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이혼 수속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응, 거의 마무리 단계야. 재산 분할도 없고 간단해서 빨리 끝날 것 같아.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재산 분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재산을 수진이 받은 상태였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소개팅이라도 해볼까? 아직은.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었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미성과 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이미선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잘못이라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게 먼저 아니에요? 민수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가 수진이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좁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매일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서로를 탓하느라 정작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었죠.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미선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때 여유롭게 살았던 과거가 꿈처럼 느껴졌죠. 한소영 그 여자는 연락도 안 하고 민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 여자였는데 뭘 기대해. 돈 없으면 바로 떠나는 게 당연하지. 이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반면 박정우와 수지는 매일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수진이 아침마다 물었어요. 오늘은 백화점에서 너 옷 좀 사주고 싶어? 예쁜 옷 입고 멋진 사람 만나야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왜?
내 딸 예쁘게 꾸며주는 게 아버지 역할 아니야? 박정우는 정말 친아버지처럼 수진을 아꼈어요. 저녁 시간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내가 있어서 행복해.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해. 저도요, 아버지. 그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우리는 계속 가족이야.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은 혈연보다 더 끈끈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새로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